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인문학 소셜 앙트레프레너십 전공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본 전공은 도고동문학과 김지연입니다. 저희는 귀로 듣는 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유추하실 수 있다시피 귀로 듣는 문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희는 오디오북 오디오북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오북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서울 변곽에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학교를 왕복하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씩 걸립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제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었었다면 학점이 조금 더 올랐었을까요? 네. 어, 오디오북은 누구나 어디서든 그리고 언제든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디오북 시장은 네, 이러한 이유로 오디오북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4조 원 규모로 전체 출판 시장의 10%를 차지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 오디오북 시장은 300억 원 규모이며 이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오디오북 사업은 오디오북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다수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발표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기업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면 윌라 혹은 오디오 클립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윌라 요새 김혜수 씨가 광고를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윌라의 경우에는 국내 최초 완독형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그 오디오북을 구독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디오 클립의 경우에는 네이버와 합작해서 전개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이버의 막강한 자본을 이용을 해서 문학동네나 미음사 열린책들과 같은 대형 출판사와 합쳐서 다수의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웨덴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한 스토리텔이라는 기업 혹은 저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는 유튜브에서 북튜버라는 이름으로 책의 일부를 읽어주거나 혹은 책을 소개하는 등의 책과 관련된 시장들이 현재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할 잠재 고객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MZ세대, 즉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MZ세대를 중점으로 MZ세대를 잠재 고객층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MZ세대에는 이전과는 다른 조금 특이한 소비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키워드로 착한 소비, 인스타그래머블, 굿즈 마케팅을 대표로 들 수 있겠습니다.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흔히들 포노 서피엔스라고 하죠. 저도 이 세대에 속하지만 저희는 모바일 환경이나 인터넷 환경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환경에 아주 노출이 되어 있고 2000년대생 이후에 어린 학생들, 젊은 층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식을 습득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거부감이 없는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소비 특징 중 하나는 착한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소비는 작년부터 저희가 일본이 행하는 그런 막말들 때문에 여러 기업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기업의 문화가 좋지 않다거나 기업이 잘못된 신념이나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기업들을 보이콧하고 좋은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것을 굳이 찾아가서 소비하는 이러한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발표 자료에 보시는 저기 닥터 디퍼런트라는 회사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판매 수익금을 소비자들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 모델을 짜서 지금 현재 착한 소비의 선두주자처럼 보이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소비 키워드는 함께 연결이 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MZ 세대들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즉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 노출시키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것을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자신들의 생활 습관들을 서스럼 없이 내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세대들인데요.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것은 인스타그램 더하기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의 에이블의 의미로 자신의 취향이나 개성들을 인스타그램에서 표출하는 그러한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와 맞물려서 같이 등장하는 소비 키워드는 굿즈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굿즈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떤 굿즈, 즉 관련된 상품을 함께 팔며 그것을 소비자들이 직접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펼쳐 나가는데요. 기업들이 굳이 우리 물건이 좋아요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좋은 굿즈 혹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이쁜 굿즈들이라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이것을 마케팅을 해주고 홍보를 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SNS를 이용하면서 소비자들의 굿즈를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이 되고 이러한 굿즈 마케팅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알라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라딘의 경우에는 굿즈 마케팅을 활용하면서 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게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것이 특이하냐? 저희가 제안하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세부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동문과와 품문과가 함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독일 문학과 프랑스 문학을 한번 알려보자. 그것을 어떻게? 오디오북을 사용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다룰 것인가 라고 하면 저희는 성균관대학교 도고동문학과, 불어불문학과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이런 2년씩 하는 원어 연극의 대본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본을 활용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저작권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난 이후에는 저작권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프랑스 문학과나 도거동문학과에서 하는 연극에서 이렇게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작품들을 선별하여서 오디오북을 제작을 하고 또한 이러한 오디오북이 일반 대중들도 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번역본이 존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 버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직접 작품을 번역하고 교수님들께 검수를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실례로 불어불문학과의 경우에 작년쯤에 있었던 연극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연극 대본을 번역을 하였고 이를 잘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것인가 하면은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을 할 것입니다.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크라우드 펀딩, 즉 대중들이 직접 투자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와디즈나 텀블벅 같은 사이트에서 저희가 상품을 내놓으면 소비자들이 나는 10,000원을 후원하겠다, 20,000원을 후원하겠다. 그 후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다양한 굿즈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일과 함께 굿즈를 함께 제작하여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시장에 내놓고 이것을 판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른 오디오북과의 차별점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직접 읽는 고전 문학입니다. 이전에 윌라나 다른 오디오북 시장의 경우에는 전문 성우들이 대부분 책을 낭독을 합니다. 물론 성우들이 낭독을 하는 데에는 정확도의 측면이나 전달력이 좋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직접 읽는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 명의 학생이 직접 읽는다. 즉 조금 더 생동감이 있도록 정말로 연극처럼 생동감 있는 문학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어로 된 고전을 함께 제공을 함으로써 한국어뿐만 아니라 독일어나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로 듣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이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문학적인 문화생활을 통해서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데 있는데요. 오디오북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젊은 고객들이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차별화를 꾀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를 모두 추구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기업의 형태는 협동조합의 형태인데요. 협동조합의 특징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모여서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협동조합의 특징으로는 저희 같은 학생들이 모여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제적 약자가 결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조합원 상호 협동을 통한 편의 증대를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취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의미를 합니다. 즉 저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함께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취약계층에 얻어진 수익을 통해 다른 취약계층에게 기부를 한다는 점에서 사회 서비스 제공형 협동조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협동조합의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원들을 모집을 한 뒤에 협동조합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회비를 통해서 녹음 스튜디오를 예약을 하거나 굿즈를 제작하거나 대본 인쇄, 공유 매체 등과 같은 것을 구매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이 협동조합원들이 뭐하러 자기 돈도 내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협동조합에 들까라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의문점은 저희 멤버십 혜택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에 든다면 녹음을 하는 동안에 그 시간에 봉사 시간을 제공을 하고 저희가 얻은 수익으로 조합원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제공한 후 기부를 하고 난 다음에도 남은 수익금을 모두 협동조합원들과 나눠서 수익금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